만약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계인 침공이 없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구는 사피엔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의 놀라운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그 힘,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피엔스가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생물체들을 제끼고 지구를 정복한 이유였다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인들이 지중해 사람들과 계속 거래하면서 금이라고 하는 그 재화를 찾고 있는데 영리한 상인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채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즉 가치 있다라는 믿음이 전이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에서도 그러한 과거 인도인들이 지중해인들과 함께 거래했던 금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실제 비트코이너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외계인 침공이 없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처럼 우리를 도륙할까요? 아님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개념으로 볼모로 잡고 다양한 일들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까요? 또는 거래의 대상자, 협력의 파트너로 가져갈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계인 침공이 없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구는 사피엔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당연하죠.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외계인 침공,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이번 영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요물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평가들이 오가죠. 누군가는 쓰레기, 코드 쪼가리, 쥐약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누군가는 화폐 현상, 디지털 금, 사운드 머니 이런 강한 호평과 혹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입문자라면 블록체인 기술이나 투자적 관점에 관련된 비트코인의 평가 이런 것들을 듣는 것보단 더 정확하게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쉽게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블록체인의 블록 사이즈, 속도 이런 기술적인 접근들은 그 이후에 진행돼도 충분하고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투자적 관점에서의 시점, 타이밍, 적립식 매수 방법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대상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에 관련돼서는 요즘 마이클 셰일러의 영상들을 번역, 해설해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딸바보, 네딸바님의 이 마이클 셰일러 시리즈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 영상들이 여러 편 있으니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빌리존님 역시 마이클 셰일러 시리즈를 해설해 주시는 영상들을 몇 편 만들었습니다. 그 시리즈물들도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글에서 마이클 셰일러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발 하라리의 명저인 사피엔스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 책에 적혀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사피엔스는 인류의 긴 역사를 다루는 빅 히스토리 컨셉의 책이고요. 이 책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우리 인류인 사피엔스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비트코인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정 재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스페인이 처음 남미를 침략해서 약탈하던 그 시절 현지에 있던 아즈텍인들은 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것을 키울 수도 없는 금에 스페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했죠. 또한 1626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약 24달러의 유리구슬을 주고 맨하튼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흔한 게 유리구슬이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인디언들은 그 당시 황무지였던 맨하튼 땅을 반짝이는 유리구슬을 보고 헐값에 넘긴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둔한 행동이겠지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은 나름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인도와 지중해 지역 사이에 정기적인 무역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 인도 사람들은 지금과 달리 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이 선망하는 신분의 상징이었던 지중해 지역에서는 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인도인에게 금을 싸게 사서 지중해 지역에 파는 중개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돈을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심하게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인도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금은 어떤 특정한 땅을 파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광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광물이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 이것이 초기 특정 지역의 사람들, 즉 사피엔스가 만든 믿음이었을 테니까 그 믿음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다른 사피엔스에게 전달되기 전까진 금의 가치를 몰랐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과거 인도인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지중해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피엔스의 놀라운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그 힘,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피엔스가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생물체들을 제끼고 지구를 정복한 이유였다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전 세계인이 금본위제로 가서 모든 국가들이 금을 기축통화로 사용하던 그 시절까지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계속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믿음, 그 비전이 사피엔스들 사이에서 전이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금의 가치를 몰랐던 인도인이 지중해인과 계속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도인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놈들은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좋아하지?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해는 안 가지만 그 무역이 계속 진행될수록 인도에서의 금의 수요는 점점 그 가치가 올라가고 동시에 지중해 지역에서는 인도에서 싸게 매입한 금이 유입되면서 그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겠죠. 그러면 머지않아 인도와 지중해 지역의 금의 가치는 매우 비슷해진다. 이것이 통상 무역 과정에서 가격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합일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저 지중해 사람들이 금을 신봉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금을 믿기 시작한다. 인도 사람들에게 금을 사용할 실용적 용도가 없더라도 지중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지중해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인도 사람들에게 금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걸 왜 가져가는지 인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실용적 용도가 그 당시에도 인도 내에서는 없던 거죠. 그런데 나는 그 가치를 모르겠고 내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인도 사람들은 그게 가치 있었던 거구나, 이거 좋은 거네 라고 하는 그 금이라고 하는 그 실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높아진 것이고요. 이 놀라운 문장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나 원화가 가치 있다고 믿고 금은 비싼 것이라고 믿죠. 또 누군가는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이 의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의미 있는지, 부동산이 왜 좋은 건지, 미국 주식이 뭐가 좋은지, 비트코인이 뭐가 좋은지, 달러는 왜 좋은 건지, 금은 왜 좋은 건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물으면 불변의 가치, 실적, 성장성,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 가격의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다양한 이유들을 붙이겠지만 결국 그 믿음의 근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달러?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의미 있다고 믿는 거. 부동산, 땅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 미국 주식? 미국 정부가 401k로 연결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을 넣으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는 믿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신뢰로 연결된다라는 것만 남고 그 신뢰라는 단어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피엔스가 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허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있는 어떤 재화가 있다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믿는 사피엔스의 특성에 따라서 계속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피엔스들이 점점 지금처럼 많아진다. 그리고 계속 많아진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중해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금의 실용적인 용도가 없어 필요가 없었던 인도 사람들이 지중해 사람들이 금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됐던 사례처럼 비트코인의 실용적 용도를 논하고 블록 사이즈와 속도를 기술적으로 따지기 전에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거 인도인들이 지중해 사람들과 계속 거래하면서 지중해 사람들이 그것을 꾸준히 사가고 계속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이라고 하는 그 재화를 찾고 있는데, 나는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금만 팔면 돼, 그러면서 계속 싼 값에 금을 팔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리한 상인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채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즉 가치 있다라는 믿음이 전이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에서도 그러한 과거 인도인들이 지중해인들과 함께 거래했던 금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실제 비트코이너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해시레이트의 변화폭인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해시레이트는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인쟁이들은 맨날 그놈의 해시레이트 타령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거 인도인들로 보면 지중해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금 거래량의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인도인들 입장에서 지중해인들이 사가고 있는 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내주실 겁니까? 그러한 인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도인들도 교역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재화를 내가 믿던 안 믿던, 그리고 그 재화를 내가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안 하던 그 해당 국가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를 봐도 가격의 하락과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하얀색 그래프가 가격이고요, 요 퍼플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현재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솔직히 잘 모른다면 일단 그 사람은 과거 인도인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촌 곳곳에 있는 현대판 지중해인들이 계속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올려가고 있다. 즉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금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면, 그럼 자신이 현명한 현대의 인도인이라면 재빨리 그들이 믿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설령 그 가치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영민한 상인이라면, 즉 투자자라면
해시레이트를 보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도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뭐 쓸 데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의 인도인들이 야 우리나라에서 금을 어디다 쓴다고 그거를 의미 있다고 저놈들을 사가냐,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만든 영상에서도 있었죠.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과거의 우둔한 인도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쟤네들은 저걸 왜 자꾸 사가지? 그리고 저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아니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대의 인도는 어떤 상황이죠?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도 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금에 대해서 정말 열성적인 나라 중에 한 군데가 현대의 인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도도 과거에는 이 금의 가치를 몰랐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언젠가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 즉 그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이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수록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땐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놈의 해시레이트 타령이라고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믿는 사피엔스들이 점점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강조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한 핵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비트코인과 연결한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능력인 허상, 비전, 즉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사피엔스의 능력이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서 계속 전이되면서 확장된다면 결국 그것은 다수가 인정하고 가치를 갖게 된다는 점을 비트코인과 과거 인도인과 지중해인들의 금 거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아무리 올라도 절대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시레이트가 올라도 절대 가격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무엇이냐? 바로 외계인 침공입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침공하면 끝입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왔던 것처럼 뉴욕 한복판에 떠있는 우주선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오고 지구를 점령하고 금융과 월가를 점령하고 그리고 각국의 주요 수도들을 점검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아무리 올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외계인은 사피엔스와 달리 그 믿음의 전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이 열려 있었더라도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외계인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피엔스의 믿음이 전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